저 역시 7만 원에 물려있는 거는 안 팔고서 그냥 갖고 있거든요. 아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참. 추가로 사는 데는 제가 좀 주저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이 있으니까. 21선까지 쉴 때, 그럴 때 조금 담궈봐라 이런 얘기죠.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세계 시장이 이제 한 600조 시장.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빠진 그런 주식보다도 앞으로 어떤 주식이 유명할지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한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또 사이즈가 큰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기업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시가총액 비중이 30% 정도 차지를 할 텐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 타고 답답한 일이죠. 저 역시 7만 원에 물려있는 거는 안 팔고서 그냥 갖고 있거든요. 7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7만 원에 이게 갈 수가 있나 하는 데는 저도 깜깜해요. 만약에 7만 원을 간다고 하면 지수가 최소한 2,700, 800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근데 이제 꼭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하고의 연관성이 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빠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나마 연말에 8만 원 갔었죠. 그래서 그 배당 되고서 딱 8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7만 원일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냥 주가가 연초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만 원도 깨지고서 내려왔는데 요번에 또 6만 몇천 원까지 왔었죠. 6만 3천 원, 6만 2,500원, 600원. 이 6만 3천 원까지 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나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뭐 이중 바닥인데 지난번에 5만 6천 원 바닥이었는데 거기를 깨고 내려갔었죠. 5만 5천 600원까지 왔다가 그러니까 신저점이죠. 신저점. 그러다가 어제 이제 2,000원 넘게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 거기서 반은 또 토해내고 그래서 5만 7천 원대 있는데 아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참. 반등하는 데까지. 그래서 한참 걸리는 게 기술적으로도 좀 완성이 돼야 되고 아무튼 그 외국인 기관에서 업황 자체가 뭐 이렇게 좀 괜찮아진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수들 관련주들이 이제 수요가 뭐 딸린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서 막 이 반도체를 막 많이 써야죠.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텐데 아직은 그런 그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니까 이제 그 가격대에서는 팔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가로 사는 데는 제가 좀 주저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현금은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현금은 또 제한적이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역시 표현을 잘하십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빨리 수익을 내면 좋죠. 그거는 그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올라가고 수익을 낼 주식들. 주식이 요즘에 되게 나쁜데 시장이 나쁜데도 요즘에도 많이 올라간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 폐건전지 관련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뭐 세계적인 업체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특정한 종목에서
이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면 투자하는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그렇죠. 네. 돈이 일정 부분만 투자에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종목이 한정되는 거예요. 과거에 돈이 많을 때는 네. 2차 전지 그러면 다 올라가고 맞아요. 메타버스 그러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개별주장 비슷한 거예요. 개별주장.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서 특정 섹터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폐배터리 해도 폐배터리가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세력들이 개입이 된 특정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캐치하면 또 그 나쁜 장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차원에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해당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가격 상승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는 올해 한 상반기까지 2차 전지 그쪽이 계속해서 핫하다가 어차피 약간 비슷한 컨셉이죠. 폐배터리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여기에서 그런 중요한 소재 같은 것도 추출할 수 있으니까 이 계속해서 강세고 오늘도 강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4,000원에 산 주식이거든요. 와, 지금까지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요번에 오늘 그 3만 원이 넘었죠. 그게. 맞습니다. 3만 원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폐건전지 배터리 관련 그거를 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나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폐 배터리들도 있는데 이제 그쪽에 매수세가 쏠린 거죠. 네. 그리고 신규주들 두 종목 또 있잖아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네네. 잘하시네요.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규주들 같은 거는 또 보호예수가 혹시 풀리면 출렁거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캠 같은 경우도 6만 원 했었는데 나오고서 그런데 지금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줄 몰랐네요.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3배 올라갔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다가 그냥 몰빵을 칵 했으면 여기에서 대박이 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장이 불안할 땐 또 많이도 못 사거든요. 그럼 맞아요. 하긴 하는데 항상. 근데 많이 가면 좀 쉬어야죠. 쉬어.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21선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21선까지 쉴 때 그럴 때 조금 담궈봐라 이런 얘기죠. 어떤 주식든. 네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경고 먹고서 한참 쉬었죠. 그래서 뭐 10,000원에서 12,000원 갔다가 지난주 추석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좀 제대로 주식을 못 봤는데 그날 2만 원도 찍었더라고요. 2만 원. 그렇다가 이제 어제 급락을 하니까는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첫 장이 어제죠. 어제. 네, 화요일 날. 어제는 이제 매물들이 나와서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950원을 찍었다가 제가 16,000원을 샀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18,800원, 900원 이 정도까지 왔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더라도 너무 높을 때는 사지를 말고 이렇게 조금 눌러줄 때 뭐 한 11선, 21선까지 혹시 떨어지면 그리고 또 아무튼 너무 올라간 거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 가치까지 다. 그 다음에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는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2차 전지나 폐건전지, 폐배터리, 폐배터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5년만 돼도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세계 시장이 이제 한 600조 시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EU에서는 그게 법제화됐어요. 그러니까 건전지 기존 2차 전지에서 재활용을 하라고 몇 퍼센트는 그 폐건전지에서
추출해가지고서 배터리, 그러니까 자원을 재생산해서 쓰는 거지. 그게 또 맞는 거죠. 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 그 비싼 거를 그냥 다 그냥 이게 없애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는 법제화를 시켰어요. 아예. 네.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펫배터리 시장은 이 2차 전지 시장 못지않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폐건전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는 네. 대기업체들도 다 해요. 삼성 SDI나 이런 데서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죠. 원체 그렇죠. 사이즈가 큰 데고 이제 작은 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들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네. 주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거를 늦게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만약에 아주 소량으로 보초 세우듯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럴 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어차피 장기 성장성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시세가 급등할 때 따라 사지 말고 약간 좀 불렸을 때 그때 네. 이제 접근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는 다 알잖아요.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네. LG 화학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과거처럼 뭐 LG 화학이 과거처럼 100만 원 넘어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이 축소가 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투자자. 그러면 네.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 네. 또는 이제 특정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2차 전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서 대기업체 어떤 특정한 기술로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기업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맞춰서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그쪽에 작은 기업들, 그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 네. 또 실력이 좀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쪽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죠. 네. 그러다 보면 작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새로운 것들. 네. 그래서 늘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